예, 안녕하십니까. 김 선생의 성동구 이야기. 이번 시간에는 행당동 아기시당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우리 성동구 행당동에 아기시당이라고 하는 공간이 있는 거 혹시 알고 계시는 분이 계실까요? 자, 이 아기시당이라고 하는 것은 조선시대부터 내려오고 있는 부군당 신앙의 한 예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주로 이게 한강변을 중심으로 해서 이어져 온 신앙의 형태가 되겠습니다. 부군당의 의미에 대해서는 이 최남선 선생은 불합문화로 해서 이 부군이라는 것은 붉은, 그래서 태양신을 의미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이 부군은 불꾼이라는 의미로 마을의 수호신을 뜻한다라고 하는 주장도 있습니다. 또 혹은 이 부군이라는 말이 고을수령을 얘기하는 태수를 의미하니 고을수령이나 관리를 신으로 모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실제로 이 관할을 중심으로 해서 이 부군당 신앙이 이어져 온 예를 통해서도 이런 의미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어찌됐든 이 부군시인으로는 각 당마다 다양하게 모셔졌는데요. 이 단군부터 이성계, 김유신, 남이장군, 최영, 임경업 이런 거로부터 출발을 해서 정말 모셔졌던 신들이 다양하게 나타났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여기에 송씨 처녀라든지 아기씨, 행당동의 아기씨와 같은 것뿐만 아니라 각종 산신 아니면 기마장군 등 각종 신들을 모시고 정기적으로 당굿을 지내면서 지역민들의 대동단결, 또 각 가정 지역 구성원들의 무사태평, 부귀공명 이런 것들을 빌었던 하나의 굿이 벌어졌던, 축제가 벌어졌던 공간이 바로 이 부군당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한 예로서 남한산성 축조 당시에 공사 책임자였다가 무고하게 모함을 받아서 처형되었던 이회의 그의 부인 송씨도 남편을 따라 한강에 빠져 죽으니 그 자리가 바로 쌀섬 여울이었다는 거죠. 지금은 물길이 바뀌어서 이렇게 지금은 그 물길 쌀섬 여울 자체의 흔적도 없어져 버렸습니다만은, 자, 그곳에 이렇게 억울한 한을 품고 죽고 난 뒤에 그곳에서 빈번하게 배가 사고를 내게 되자 이 부군당을 짓고 제를 지낸 이후에 변고가 사라졌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이 쌀섬 부군당에는 이회 장군과 송씨 부인을 모셨겠죠. 자, 이런 식으로 이태원 부군당의 경우도 12신들을 모셔가지고 이 마을의 대동단결을 기한 공간이 바로 이것이 되겠고요. 그곳에 모셔진 신 중에 하나의 탱화가 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서울 곳곳에도 부군당이 일부 남아있는데요. 이건 동빙고동에 있는 부군당이 되겠고요. 특별히 여기는 태조 이성계의 영정을 모시고 제를 지내는 것이 특징이 되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당산동에도 이렇게 부군당이 있고요. 그 가까이에 밤섬 부군당이 있는데 지금 밤섬에는 사람들이 거주하지 않기 때문에 이것이 지금 옮겨와서 밤섬 부군당 도당굿이 지금도 이렇게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자, 이곳에는 각종 소위 장군들을 모셔서 이런 일을 벌이고 있고요. 응봉동에도 부군당이 지금 전해 오고 있습니다. 자, 이처럼 성동구 아기씨 사당의 경우도 이런 부군당 신앙이 이렇게 변화되어서 아기씨를 모시는 것으로 바뀌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아기씨라고 하는 게 무슨 의미를 갖고 있느냐 하면 공주님을 높여 부르는 말이 되겠습니다. 일설에는 17세기에 망해버린 나라의 5공주가 왕신리에 피난 와가지고 찔레꽃으로 연명을 하다가 죽으니 그 원혼을 달래기 위해 영정을 모시고 제를 지냈다는 전설이 있는 것이고요. 이 제를 지낸
것이 바로 아기시 당구신이 그것이 현재 서울시 무형문화재 38호로서 이렇게 보존이 되고 있는 것이고요. 지금 그 아기시당 건물은 성동구 향토유적 1호로 이렇게 보호가 되고 있으면서 마을의 안녕과 화합을 기원하는 하나의 대동제의 형격을 띠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유축하기는 17세기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 조선시대의 우리 역사에서 가장 참혹한 기근이 거습되었던 시기였었죠.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소위 그 기근으로 경신대기근, 1670년부터 71년, 또 1695년부터 96년의 을병대기근 때 엄청난 기근으로 사람들이 굶어 죽게 되고 또 이렇게 질병에 대한 저항력이 잃게 되면서 전염병이 돌아서 무수한 사람들이 죽었던 바로 요 시점에 당연히 소위 시구문, 지금의 광희문 밖에 많은 시신들이 버려지고 묻혀졌고 그러다 보니까 이 지역의 소위 원한을 많이 가진 분들을 풀어내기 위한 당굿이 발달했고 그 영향으로 이 왕십리 일대에서도 마을의 안녕을 빌기 위한 하나의 노력으로서 이런 대동굿이 나오게 되니 그것이 아기시당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이 찔레꽃의 설화가 담긴 의미에서 참 마음속으로 올라가는 한의 노래로 이 찔레꽃의 설화를 노래 부른 사람이 바로 장사익이 아닌가 싶습니다. 장사익의 찔레꽃 잠시 들어보죠. 가사를 기억하시면서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얀 꽃 찔레꽃 선박한 꽃 찔레꽃 별처럼 슬픈 찔레꽃 달처럼 서러운 찔레꽃 찔레꽃 향기에 찔레꽃 향기에 너무 슬퍼요 그래서 울었지 밤새고 이렇게 수백 년 오랜 동안 옛날부터 찔레꽃잎에 쌓여 젊은 생을 마친 비운의 공주들의 이야기가 오늘날 이렇게 행당동 아기시 당구수의 문화유산으로 우리에게 지금도 기억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아기시 사당이 있는 당이 있는 곳의 모습은 이렇게 나무숲으로 둘러싸여 있는 곳에 이 당이 현재 있고요. 그런데 이곳은 현재 재개발이 진행이 되고 있어서 지금 순차적으로 이 지역의 집들이 이렇게 부서지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 이 아기시 당도 지금 이전을 해야만 되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이것이 유지될지 정말 걱정인데요. 바로 이런 이전은 이게 처음이 아니었고요. 그간 여러 차례
어려운 위기들을 겪어왔던 게 사실입니다. 현재 그 경의중앙선 지상자리에 지금 왕십리역 그 기차역이 생기기 전에 바로 이 진퍼리 살구당이라고 해서 이 당이 이곳에 있었다가 기차역이 생기면서 현재 그 성동 우체국 뒤편으로 이전을 했다가 그것도 또 일제강점기에 일본인 사택들이 들어서면서 시끄럽다고 내쫓겨서 현재의 자리로 옮겨왔던 거죠. 그러면서 이 첫 번째 공주님은 진퍼리 살구당에, 둘째는 양진말 아기시당에, 나머지 세 분은 왕십리 수풀당에 이렇게 나뉘어 모셔졌던 것인데요. 자, 보시다시피 지금 원래 이 왕십리역 자리에 이 진퍼리 사당이 있었던 것인데 이것이 원래 예전에는 살구꽃과 은행나무 숲이 우거진 질펀한 들판이었다고 해서 진퍼리라고 불렸다고 하는데 지금 뭐 모습에서는 상상할 수 없습니다만 이곳에서 이렇게 지금 왕십리 우체국 뒤편으로 옮겨졌다가 현재의 자리로 옮겨졌던 것이 또 이렇게 이전에 지금 상황에 봉착을 했다고 볼 수 있겠고요. 양진말 아기씨 당터는 원래 이 자리에 청구 여상이 있었는데 학교 자체가 없어지고 유타운으로 지금 변모가 되면서 완전히 이 흔적은 사라져버리고 말았고요. 왕십리 숯불당은 지금 한진 그랑빌 아파트 옆에 지금 남아 있습니다만 존속이 되고 있습니다만 그나마 이렇게 무형문화재로 지정이 돼서 보호되기 때문에 그나마 이 행당동 아기씨 당꽃도 지금 전승되어 계승되어 보존될 수 있는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아기시당에 모셔져 있는 이 생활을 통해서 그 당시의 설화의 의미들을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것이 10월달이 되면 그동안 대동굿의 형태로서 마을제로서 마을의 안녕을 비는 이런 굿이 이제까지 진행이 그나마 돼 왔었던 것이죠. 자, 마을 사람들이 이렇게 참여한 아기시 당굿에 쭉 재현돼 왔는데 이제 이전을 하면서 이것이 계속 전승이 될 수 있을지 걱정입니다. 그런데 알고 보면 사실 우리 문화이긴 한데 이것이 그동안 미신으로 치부되고 그런 의미에서 더욱 멀어지고 잊혀지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러나 뒤집어 생각해 보면 바로 이것 자체가 우리의 소위 무형문화재로서의 중요한 문화유산인데 이것을 그대로 잊어버리고 우리가 보존하지 않는다면 오늘 우리가 너무 허럽지 않을까, 문화민족으로서 너무 허럽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면서 이 아기시당, 행당동 아기시당은 우리가 그런 의미에서도 기억되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꽃밭을 가꾸는 김 선생과 함께 하셨습니다.